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뉴스 코리안 아메리칸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일명 반도체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략 3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붓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치포를 제안했습니다. 이 칩은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 치포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꺾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하였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과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90년대 초 30%대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고 말했고 이제 미국은 점유율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때 반도체 공급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사태의 원인이 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사 안보 차원의 전략적 목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말했으며 지금 중국이 앞서고 있기에 미국은 그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제블린 미사일이나 핵심 최첨단 군사기술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 및 인력 개발,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등에 약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생산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늘렸습니다. 과학연구진흥과 개발비 등에 2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말 일본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을 약속하며 한국, 일본, 타이완과의 이른바 치포 동맹 추진 속도를 높이는 등 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당장 중국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쳐야 한다는 미국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인텔사, 타이완의 TSMC, 그리고 최근 텍사스의 대형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한국의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법안 서명에 앞서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포 동맹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반도체 설계 최강국인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소재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협력해 중국을 제외하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반도체 산업 핵심 국가들끼리 반도체 동맹을 맺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뚜렷한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4개국이 참여하는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체 수출액은 1,280억 달러였습니다. 중국 수출은 약 500억 달러이며 이는 약 40%의 수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 3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대형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치포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합니다. 개방과 윈윈을 견지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합니다. 평등과 존중을 견지하여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자주의를 견지하여 요원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5가지 해야 함은 현재 중한 양국 국민 뜻의 최대 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저는 장관님과 함께 양국 정상 통화할 때 이룩한 중요한 합의에 따라서 중한 관계가 이미 확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진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수도권에서 폭우 피해가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장관님께 그리고 장관님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이 국무위원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데 감사드리고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 양국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상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최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안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내 왕이 위원께서도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한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방산산업, 우주산업,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제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만큼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을 하길 응원하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